실화 이야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이었나? 강원도 영월 산 쪽에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기러기 아빠로 계셔서 여름에 피서차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창 게임에 빠져있던 저는 내심 탐탁치 않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인해서 이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막 짐을 풀자마자 집안 구경은커녕 아버지 친구분께 성의 없이 인사만 드리고 바로 산 아래쪽에 오면서 봤던 계곡으로 뛰어가서 형이랑 저랑 물장난을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너무 피곤해서 형과 함께 쓸 2층 방으로 향해서 침대에 엎어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제가 막 잠에서 깬 계기가 어떤 쾅 하는 문 닫는 소리 비슷한 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부시시한 채로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나 시계를 보니까 한 6시 10분쯤 됐더라고요. 이제 그제서야 집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 집이 아버지 친구분께서 직접 다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집이라 그런지 구조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일단 집 자체를 외국식 저택으로 지으셔서 현관을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바로 방이 보이고 또 거기서 몇 걸음 더 가면 복도가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2층짜리 외래식 저택 형태인데 그때 저희가 쓰는 방이 2층 복도 끝에 있었고 이제 계단 난간 밑으로 보면 현관하고 그 잠겨있는 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침에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셋이서 시내 구경을 갔다가 장을 보고 오후 4시경인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집 앞 산뜰에서 산바람을 맞으면서 바베큐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는 한참 고기를 구우시다가 접시가 없네? 하고서는 접시를 가지러 가겠다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대략 한 30-40분 정도?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식사 준비 끝났으니까 나와서 드시라며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현관에 들어간 저는 신발 벗기가 귀찮은지라 그 자리에서 아저씨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외치려고 하는 찰나에 그 현관 오른쪽 방에서 뭔가 소리가 나가지고 가만히 귀를 대고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저씨가 안에서 전화통화하는 줄 알고 똑똑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나고 있던 조용조용하던 말소리가 뚝 그치는 겁니다. 이제 막 정막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안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문 긁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뭐야?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아저씨께서 접시를 들고 나오시면서 뭐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때 저는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게 아빠가 빨리 나와서 고기 드시래요 하고 아저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일이 잊혀져서인지 아저씨에게는 여쭤보지도 않았지만 문득 드는 의문이 이 오른쪽 방은 항상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창고 비슷한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무튼 고기 파티가 끝나고 나서 아까 일어난 일은 완전 잊어버린 채 형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도 덥더군요. 산이라면 여름이라도 밤에는 서늘하다 못해 추워야 되는데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결국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형을 두고 혼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 시계를 봤는데 한 대략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아무튼 목도 마르고 해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무지 어두웠습니다. 이 집은 희한했던 게 불 켜는 게 계단 중간에 있어서 불을 켜려면 계단 쪽까지 가야 했고 바로 앞방에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불을 안 켜고 어둠에 적응한 채로 물을 마시러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복도에서 계단 쪽을 향한 순간 무언가가 푸시업 자세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터라 뭐지? 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저씨? 하고 불렀는데 갑자기 그게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계단을 향해서 휙 하고 달려가길래 저는 뭐지? 하고 복도 끝에서 계단 쪽까지 확 달려갔고 달려가는 도중에 토토토톡 하는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계단 쪽에 도착한 저는 난간 밑을 봤는데 그 항상 닫혀있던 오른쪽 방으로 달려가는데 항상 닫혀있던 그 방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웬만큼 적응한 제 눈이 바라본 그것은 분명 네 발로 뛰고 있는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네 발로 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무튼 방에 들어가는 동시에 쾅! 하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난간 쪽에서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봤고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오르면서 순간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심장박동 소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든 저는 이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앉아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형이 일어나자마자 막 저한테 야, 넌 새벽에 무슨 문을 그렇게 세게 닫냐? 그리고 나가서 뭐 했길래 그렇게 옷이 젖어 있어?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때 저는 진짜 우리 형에게 세상 태어나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밤에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형은 그냥 듣고만 있다가 아침 먹던 중에 부모님께서도 밤중에 뭐 그렇게 문을 세게 닫아 남의 집에서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그때야 말을 꺼내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친구분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네가 오랜만에 뛰어놀고 한지라 힘도 들고 피곤하고 해서 잘못 본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찰나에 아저씨께서도 한마디 거드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들도 유학 가기 전에 종종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원래 처음에는 안 믿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그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잦아지니까 가족들이 다 외출했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그 현관 오른쪽 방을 둘러보시면서 방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방이 손님 오시면 손님 쓰라고 내드리는 방이었대요. 손님들하고 술이라도 먹고 들어오면 편히 쉬게 방이라도 내어드리려고 원래 지을 때부터 고려한 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드셨는데 꿈을 하나 꿨대요. 근데 이 꿈속에서 어떤 손톱이 아주 길고 또 이 세상에 없을 법한 뭔가가 막 아저씨를 네 발로 따라서 도망갔대요. 근데 정말로 평소에 자기 아들이 말했던 그것과 똑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이 돌아와서 잠에서 깨셨는데 너무 찝찝해서 그날 이후로는 그냥 아예 문을 잠가버리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바로 그릇가지로 들어왔을 때 꿈속에 그게 1층 거실벽 쪽을 타고 막 끄르럭끄르럭거리면서 가는 걸 보고 그릇을 떨어뜨리고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걸 치우시고 나오시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오른쪽 방에 귀를 대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는 거 보고 염려하셨는데 지금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나니까 뭔가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았다 라고 하셨어요.
순간 완전 정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빼고 나머지 우리 가족들은 오후 중으로 차 타고 서울로 돌아왔고요. 아버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께는 어떻게 됐냐 하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잃어버린 기색이어서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